여기서 우리 안의 뇌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80점, 90점짜리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도 우리 뇌는 자극을 못 느낍니다. 겨우 법안 하나 바꿨다고? 어제 대통령도 탄핵시켰는데.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 내란 정권을 이겨내고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을 겁니다. 압도적이라 믿었던 서울이 접전으로 바뀌고 대구와 부산 등 보수 텃밭에서 일어났던 민주진영 후보들의 기적 같은 우세가 빛을 다해 보입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공천 파동 때문이다. 당내 비평 때문이다. 뻔하디 뻔한 교과서 분석만 앵무새처럼 읊어대고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유권자들의 뇌가 착시 현상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탄핵이라는 거대한 분노 속에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진영에게 무상으로 주었던 120점짜리 환상 그 탄핵 버프의 유통기한이 정확히 선거를 2주 앞둔 지금 점점 만료되어 가고 있죠. 오늘 파란데스크는 언론이 감추고 있는 잔인한 정치적 도파민의 내성을 팩트로 완전히 쪼개어드립니다. 정치는 약과도 같다 했습니다. 도파민 내성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중독자가 더 강한 자극을 찾듯 우리 뇌는 이전보다 더 자극적이지 않으면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극심한 지루함과 짜증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매일 아침 뉴스를 틀면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법정이 뒤집히고 적폐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순도 100% 초강력 정치 도파민을 맞았습니다. 유권자들의 뇌가 이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자극에 완전히 절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매일 터지던 핵폭탄급 자극 대신 지루한 법리 싸움, 예산 조율, 시스템 개혁 같은 묵묵한 인내의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안의 뇌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80점, 90점짜리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도 우리 뇌는 자극을 못 느낍니다. 겨우 법안 하나 바꿨다고? 어제 대통령도 탄핵시켰는데 더 시원하게 싹 쓸어버리는 한방은 없어. 라며 지루해하고 조급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90점을 받아도 욕을 먹는 잔인한 기대치에 덫에 갇힌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영악한 저들은 탄핵 정국의 버프가 끝나고 지루함에 몸부림치던 중도층과 청년층의 도파민 금단 현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루한 뇌에 완전히 새로운 자극, 즉 공포와 혐오라는 역도파민을 주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달 국힘 김재섭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를 향해 정원호는 재임 시절 여직원과 칸쿤을 다녀왔다고 기자회견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당시 그 여성 공무원이 누구냐? 신상털기를 하며 2차 가해까지 이어지며 파장이 세게 일어났었습니다. 정원호는 국제참여민주주의 포럼 등 참석을 위한 멕시코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정원호 지방의원 3인 등 11명이 동행하여 멕시코시티, 메리다, 칸쿤, 미국을 경유하여 멕시코 국제참여민주주의 포럼에 가다를 정원호 여직원과 칸쿤을 가다로 여성 공무원과 신혼여행지라는 자극적인 요소들만 쏙쏙 뽑아내 가십거리를 던져주는 방식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기자회견은 여성 공무원을 성적 대상화를 시켜 역도파민을 주입시키는 거죠. 이어 며칠 전 국힘 김재섭이 또 한 번 마타도어식 도파민을 설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확보한 양천구 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의 폭행은 술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였으며 정 후보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저렇게 사실인 양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995년 10월 20일 당시 정원호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던 장행일 구의원이 회의 과정에서 저 발언을 한 회의록이 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회의의 모든 발언 내용은 속기록에 작성됩니다. 즉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모든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되는 게 팩트죠. 사실 김재섭에게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실제 1995년 10월 당시 뉴스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6.27 선거와 5.18 관련 내용으로 의견차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또 정원호 폭행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 판결문만 보더라도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로 정확하게 적혀있죠. 그리고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전화통화 인터뷰를 진행하며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와서 수습하려 한 거다. 상식적으로 저에게 폭행의 책임이 없었다면 제가 왜 그 즉시 사표를 냈겠나. 그리고 당시 정원호 비서가 어떻게 비서실장이 됐겠나. 등의 내용이었죠. 김재섭은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 정원호는 어느 술집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 모 의원 비서관의 폭행을 가한 사건을
정치적 견해 차이와 모 의원 비서관을 빼버리고 여종업원, 외박 강요, 시민, 끔찍한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들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정원호는 어느 술집에서 여종업원과 외박을 강요했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 그 과정에서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포장해버리죠. 민생 정책이나 지역 발전 같은 지루한 이야기로는 유권자들의 뇌를 자극할 수 없으니 폭력, 술자리 논란, 여성이라는 날 것의 자극성으로 마타도어식 도파민을 강제로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오차 범위가 줄어들고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것은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인정받아서가 아닙니다. 또한 지방선거는 매일 아침 사이다를 원하며 도파민 중독자처럼 카타르시스만 쫓는 자리가 아니죠. 즉 정권을 바꿨다면 이제 그 정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바닥에 시스템을 깔아주는 인내와 결집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더 자극적인 한방이 없다며 조급해하고 흩어지는 순간 탄핵당했던 자들은 정권 견제라는 허울 좋은 프레임으로 새 정부의 손발을 완전히 부러뜨릴 것입니다. 착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탄핵 버프의 무상 유통기한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으로 전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다 죽는다 꼭 기억하시고 파란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흔들리는 진짜 팩트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